김승수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대구 북구을의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장관님 그제 광복절이었고 문체부 주관으로 광복절 행사 하셨죠? 네. 예, 한 13억 들여가지고 광복절 전야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 한 이틀 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사망자도 여러 발생하고 거의 수백 명의 또 이재민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축제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80주년이라는 큰 취지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또 행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매 그 10주년 단위로 문체부에서 크게 전야제 행사를 해왔었고 이번에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극심한 수해 상황에서는 좀 행사 자체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조정하는 점에 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더 황당한 것은 유사한 행사 거의 동일 시간대에 국회에서 그 벌어진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체부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문체부와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 행사는 이미 작년에 예산에 책정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행사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굉장히 유사한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 행사를 보면은 전혀 문체부와 이게 협의도 없었고 또 국회가 사실상 주관하면서 그 예산을 보험부를 또 끌어 들어가지고 보험부 예산을 씁니다. 국회에서 투입한 예산은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험부에서 받아가지고 투입한 예산은 6억이 넘습니다. 배보다 더 배꼽이 크죠. 그런데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 구도로 보험부에서 행사에 돈을 보탈해서 공동주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행사를 했는데 참 과관인 것은 행사 시간도 똑같고 그리고 다 녹화 방송으로 지상파에 방영이 됐는데 똑같은 시간대에 MBC, SBS로 나눠서 방영이 된 겁니다. 이게 광복절 전야 행사, 국민들한테 이 광복절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행사인데 이렇게 분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문체부의 공식 행사 취지가 훼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험부를 끌어들이면서 언론재단에 정부 광고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투입했는데 저 언론재단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이렇게 지금 보험부에서 언론재단에 광고 예산으로 6억 이상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언론재단에 그 승인 신청을 한 것은 행사 이틀 전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시간대 그 동일 내용 굉장히 6억을 투입하면서도 정부 광고 효과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사의 녹화 방송 시간도 11시간 넘어서 방송됐고 그것도 문체부 행사고. 1분 더 드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언론재단에서 광고 이 승인 들어올 때 좀 그 체크를 해서 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단이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이거는 원래 8월 11일 날 광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일주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긴급한 상황이나 특수한 경우에 이게 지금 광복절 행사가 갑자기 벌어지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행사를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광고 예산으로 신청을 했고 이게 쓴 겁니다. 더 과관인 것은 이게 지금 행사를 주관한 기간 하고의 그런 용역계약 이런 것들이 그 광고 승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진행이 됐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정부의 예산 편성 집행 절차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결산 아마 지적을 받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장관님이 정부 또 대변인 아닙니까? 또 국무위원으로서 이 네, 그런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 또는 중복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욱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난 8월 13일 날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죠. 국정기획이 발표를 통해서 아마 국정과제 중에 이제 아마 저희 소관 상임위 내용으로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 산업 육성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영상, 음악, 게임 등 K 콘텐츠 핵심 장르 장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얘기하는 건 아시죠? 네네. 자, 그런데 동시에 누가 뭐래도 지금 K 콘텐츠, K 컬처 300조 원 시대, 이거 뭐 정부가 공약도 하고 저희도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0일 날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내용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는 신설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강조했던 게임, 음악 분야는 여전히 이 세액 공제 이 지원 대상에 아예 사각지대로 빠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설명은 나오겠지만 누가 이런 상태에서 K컬처 300조 시대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속이 완전 다른 이 부처마다 의견대로 자기만의 부처만의 논리에 빠지는 국정계획이 전체를 아우르는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시기에 이렇게 엇갈린 태도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 정부의 K컬처 300조 시대를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야가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작 비용 세액 공제가 게임 쪽에서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세제 당국과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소관 상임위 분야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도 그 관련해서 관련 토론회나 관련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법화시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거였는데 이 정부에서 초기에 부처마다 의견 다르고 이걸 총괄하는 국정기획이 발표도 엇갈려 버리면 이 K컬처 300조랑이 또 결국은 빈말로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가 발표한 이제 K컬처 300조, 그다음에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얘기가 있죠. 문체부가 좀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네, 저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 나간 안이고요. 저는 실무적으로 얘기 듣기로 그런 소통이 거의 없었다고 들었고요. 실제로 이게 300조, 3천만 이러면 숫자로서는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과연 문체부의 실무 검토와 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냥 숫자만 덩그러니 던져놓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부처마다 얘기가 달라지고 이게 기재부 얘기 다르고 세제 개편 다르고 지금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게임 음악에 대한 또 필요성은 얘기하고 이런 게 엇박자 나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런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면 앞으로 모든 얘기들은 정부 발표 따로 실제 내용 따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안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보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향후 국무회의에서 이제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정책 기조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수정 보완을 할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도록. 지금 뭐 당장 밝힐 수는 없으시겠지만 지금 문체부나 지금 어찌됐든 K컬처 산업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부처는 지금 장관님이 주도하시는 이 문체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좀 나름대로 보관이나 큰 그림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뭐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일부는 이미 구체화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혹은 앞으로 지금 더 연구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고민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뭐 안 한다 그러더니 합니까? 예, 이기현 의원님. 그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그 집행이 다 예산 편성의 의도와 다르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좋은 취지에 도움이 된 예산들이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업이죠. 사업의 취지는 대단히 훌륭했고 또 예산도 편성이 됐는데 실집행률이 뭐 21%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용처 확대가 다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장관님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사용처가 확대는 돼야 되겠지만 또 예초의 정책 취지인 순수 예술에 대한 이용 활성화가 사업의 취지였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또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청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라든지 축제, 그리고 인터랙티브 전시 등 다양한 형식의 우선 공연들이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이 지방의 소외입니다. 지방은 이런 공연이나 전시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이고 청년 패스가 실제로 사용되기 어려운 조건들인데 순회 공연 같은 경우도 문체부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예산 집행률을 좀 제고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공연법 개정안이 되면서 공연장에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1000석 이상의 공연장 같은 경우는 방화벽을 그러니까 무대와 그리고 관객 사이 방화벽을 만들어서 초기 화재에 있어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됐고 26년 5월까지 반드시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1000석 이상 규모의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는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취지는 좋았지만 집행률은 현저히 저조합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4억 7,5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 1년도 안 남았죠. 근데 6억 1,500만 원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4.8% 집행률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저도 예측하기에 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협의하고 기한 내에 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K컬처 시대입니다. 저희 한국 내에서도 많은 공연장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이 관리의 책임은 문체부가 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1000석 미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0석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10% 미만이고 대부분이 1000석 미만의 국공립 공연장들이 질비하게 있을 텐데 이 1000석 미만의 공연장에서도 충분히 이 1000석 이상이 먼저 하더라도 이후에도 이 안전 보강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당 간사님들만 안 하셨는데 하실 거예요? 예, 이무경 의원님. 네, 장관님. 제가 오늘 의원님들의 이제 질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에 있어서 좀 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느 부처보다 문체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토론, 논의, 현, 전, 미래 방향성까지 저희는 실천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행 과제에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습니다. 네, 무리수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공무원들은 논의 없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기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장관님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꼭 김효재 이사장님에게도 저는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이 정부 광고 집행 관련돼서 앞서 민영배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작년까지 김효재 이사장님은 아직 제가 이런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다고 그랬지. 김효재 이사장님은 저희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다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셨죠,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는 다 원인 제공은 혼자 다 하셨고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부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정부 광고 관련돼서 집행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직접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오늘 2024년도 예산 결산인데 장관님께 제가 또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KTV가 23년, 24년에 전례 없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황당한
황제 관람부터 시작해서 수의계약 쪼개기식으로 해서 저희가 국악 공연도 있었고 소록도 작은 음악회도 다 수의계약 쪼개서 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진상조사하셔서 저는 이거 김건희 한 사람을 위해서 기획되고 혈세가 낭비된 이 두 공연에 대해서 대대적인